네, 11시 김광일 쇼 다음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네 저수지 4.4 오입 위조 복권 꽝 걱정되는 복권 대선 신경전이 본격화한다. 이제 정치는 말인데 정치는 말싸움이죠. 그 중에서도 선거는 말의 전쟁입니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말로 먹고 사는 그런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선거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그런 전쟁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링에 윤석열 후보가 딱 올라온 셈입니다. 한 달 먼저 이재명 후보가 링 위에 올라서 이제 푸트워크를 하면서 몸을 풀고 있었다면은 11월 5일 날 윤석열이라는 선수가 드디어 이제 붉은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자 바로 이쪽 파란 글러브를 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잽을 날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 의사를 뒷전에 두고 수구보수 정당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인 셈입니다. 국민들이 집안 잔치에서 뽑히고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잽을 한번 날렸네요. 전용기 대변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기득권자였던 윤석열 후보가 기회의 나라를 외치다니 정의 사회 구현을 외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아니 또 여기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갖다 붙일 건 또 뭡니까? 참, 상대편을 공격하는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만은 전혀 관계없는 거를 좀 이렇게 끌어다 붙이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바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후보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반 여론조사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는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28% 받고 선출될 것 아닙니까? 3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심도 민심도 버린 후보였습니다. 네, 이런 말은 아주 속 시원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네, 이런 말은 칭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고? 그러는 당신 내 당의 후보는 민심도 당심도 버렸던, 민심도 당심에게도 버림받았던 그런 후보라는 거 잊으셨나? 라고 전곡을 찌른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네, 지금 여러분께 방송드리는 이 스튜디오가 A 스튜디오, 옆 스튜디오가 B 스튜디오인데요. B 스튜디오에 권성동 의원이 와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도 사퇴한 김두관, 정세균 두 후보의 득표수를 총 투표수에서 빼버리는 무리수를 두어 턱걸이로 당선된 것 아닙니까? 정통성 취약한 4.4 오입 후보 측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힘 투표 결과를 논하는 겁니까? 65%가 넘는 대장동 게이트 특검 도입 민심부터 살피라. 이제 말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8년을 했고 경기지사를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11년을 한 셈이지요. 그래서 자기는 능력을 검증받았다. 11년 동안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경기지사를 할 때 계곡 정비 사업을 했다. 계곡 정비 사업은 이거는 경기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장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뭐 한번 송사가 붙을 뻔한 적도 있지요. 어찌되었건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곡 정비 사업, 지역 화폐 사업,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기본소득, 뭐 청년 기본소득, 내가 돈 많이 뿌렸다. 이제 이런 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간다. 똑바른 쪽으로 가는 사람이다. 좋은 정책이면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따지지 말아야 한다. 여야를 떠나 일을 잘할 후보를 뽑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렇게 갖다 붙인 거는 뭐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자 보수 진영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더군요.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욕되이 부르지 말라.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할 사람이 언급해야지. 이재명 후보 당신 입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되는 걸 난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시청자분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윤석열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단기 필마로 당당하게 맞섰던 이제 그것을 사실은 국민들 앞에 가감없이 보여줬던 그런 이제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공정성.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두 법무장관이 위선과 오만의 상징이라면 나 윤석열은 공정함의 상징이다. 페어니스, 페어플레이. 젊은이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그냥 꽁돈으로 몇십만 원씩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달라 이겁니다. 따라서 나 윤석열 후보는 그 공정함을 무기로 청년들에게 다가가겠다. 그 윤석열 후보의 가령 정치 출범을 알리는 지난 6월 달에 정치 선언문, 또 이번에 그 후보가 된 다음에 후보 지명 수락 연설문,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보면은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공정함입니다. 이제 공정함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문재인 정권은 말만 입만 열면 뭐 약자를 어떻게 한다느니 사람이 먼저라느니 하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약탈 정권이다. 국민의 재산을 약탈을 하고 국민의 기회를 약탈을 하고 국민의 공정성을 약탈을 하고 국민의 법 질서를 약탈을 하고 약탈 정권이다. 이 약탈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대통령이 나는 되겠다. 그 대통령이 바로 공정함을, 페어플레이를 제대로 지켜내는 대통령이 바로 나 윤석열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그 곳곳에서 이익을 나눠 먹는 거. 대장동 팔아. 7인의 무법자들이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나눠 먹지 않았느냐. 그걸 내가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바로 잡겠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된 한 달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컨벤션 효과가 제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컨벤션 효과라고 할 만큼 뒷걸음질 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그 트리플 추락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 이제 양강구도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뭐 바로 양강구도 보면 되지요. KSOI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왼쪽에 붉은 기둥 윤석열 47.3, 이재명 35.2, 12%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오차 범위를 훌쩍 벗어난 격차입니다. 또 있으면 도표 보여주십시오.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거는 이제 군소정당 후보들, 네, 저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군소정당 이런 말 그 해당 후보들은 매우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를 다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7%,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3.7%, 새물결 김동연 후보 1.4%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양자 대결을 하든 아니면 전 정당의 후보들을 다 모아놓고 묻든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격차는 12%포인트 오차 범위를 훌쩍 벗어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래프 또 있습니까? 또 있으면 다 보여주십시오.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32에서 43으로 무려 11%포인트가 점프를 했다. 점프.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33에서 31, 2%포인트가 깎아 내려갔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컨벤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것 말고 여론조사 업체 PNR이 뉴데일리하고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저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45.8, 이재명 후보가 3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4.7, 심상정 3.2, 김동연 0.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런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확실하게 컨벤션 효과가 있다. 확실하게. 벌써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저기는 뭐 특별한 여론조사 기관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인 추세 11월 5일 오늘이 11월 8일 지난 사흘 동안에 저런 확실한 컨벤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 지지율이 마치 점프를 하듯이 앞자리가 3자 혹은 2자였다가 이제 앞자리가 4자로 변했습니다. 43% 뭐 이렇게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5% 대신에 이재명 후보는 앞자리가 3 그것도 30% 초반대 뭐 30점 몇 %인 것도 있고 32% 뭐 이렇게 30% 초반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40% 중반대까지 찍고 지금 현재 여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아주 눈길이 가는 그런 기획 기사를 하나 썼더군요.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공통된 리스크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공통된 리스크 세 가지. 첫 번째, 두 사람 다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직 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 다 피의자 신분. 이재명 후보한테는 시시각각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증거, 새로운 녹취, 뭐 새로운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 윗선 그분을 향해서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지시를 했는지 이 스모킹건이 나오느냐의 여부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네 가지 수사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한테는 고발 사주 의혹, 두 번째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세 번째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네 번째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중앙일보에서 뭐 이걸 사법 리스크해서 한데 묶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고발 사주 의혹 이거는 저들만의 이야기인 거고 대장동 비리 의혹은 나의 이야기.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이 가령 탁구공만 하다면 대장동 게이트는 농구공만 한 것이다. 그 파급 효과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윤석열, 이재명 그 두 후보의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구설수입니다. 설화, 새치혀에서부터 비롯된 설화. 이재명 후보는 뭐 너무나 유명한 것들이 많아서요. 첫 번째가 형수님에 대한 쌍욕. 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참 저도 그 듣기 전에는 설마 했습니다. 정말 그 예전에 우리 선인 중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귀를 씻었다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녹취를 듣는 순간 어디 가서 진짜 귀를 씻고 싶더라고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욕설이, 형수님에 대한 욕설이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욕설을 형수님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남성 중에 몇 %쯤 될까? 0.00001%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지 내릴까요? 배우 김부선 씨하고 스캔들을 묻자 여기서 바지 한번 또 내려볼까요? 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오피스 누나라는 웹툰,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웹툰을 과천에 가서 이렇게 보더니 제목이 확 끄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구설에 올랐지요. 이제 좀 결은 다릅니다만 무늬도 다르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저렇게 아주 저급한 저질 언어를 써서 구설에 올랐던 건 아니고, 가령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이라든지 또는 뭐 개 사과 뭐 논란이라든지 주 120시간 노동 또는 청약 통장에서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 기회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도 이제 리스크가 있다, 지금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죠. 사실은 뭐 똑같은 설화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 쪽은 아주 저급한 그 말이 구설이 됐던 거고, 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가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말 잘했네 라고 두 눈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도 사실은 섞여 있습니다. 그런 발언 비교 불가라고 할 수나 있을까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제 설화 이렇게 했고, 세 번째로는 원팀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팀.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하고 어떻게든 원팀을 뭐 이루려고 하고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뭐 찻집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지만 그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어떻게든 옷깃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먼 산 바라봅니다. 같이 사진은 찍고 그 뭐 선대 고문, 상임 고문, 상임 고문이라는 자리가요, 그게 절대 현장에 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 원팀 하니까 선대위에 내 명함 하나는 올려놓겠는데 내가 뭐 유세차에 같이 올라가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청와대로 보냅시다 이런 내 연설 절대 안 한다,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한 팀, 원팀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그동안에 뭐 2030 세대의 그 어떤 비토의 움직임이 일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이제 그거를 붙잡으려면 홍준표 의원이 화끈하게 한마디 해줘야 될 텐데 아직 그러고 있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위장당원 얘기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는 책임 당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마음을 다독여주고 되돌리게 하는 그런 작업도 윤석열 후보는 해야 될 것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중권 씨가 페이스북에 어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홍준표는 이미 긁어서 꽝이 나온 복권이다. 이미 이게 동전으로 긁으면 해놓은 거 벗겨져 가지고 안에 이제 당첨인지 아닌지 나오지 않습니까? 스포츠 복권 같은 거. 그래서 긁었는데 홍준표 후보는 꽝이 났다. 홍준표는 꽝이 나왔다. 윤석열은 지금 내가 긁고 있는데 꽝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는 복권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한테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저기 자막이 나와 있네요. 위조 복권이다. 그러니까 진중권 씨 입장에서는 저 세 번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꽝 나온 복권, 꽝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복권, 이제 그 얘기를 앞에 미리 자락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위조 복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